당장 헤어져. 대한민국 재계서 열셋 태산그룹 강민호 회장이 말했습니다. 통장 잔고 500만 원. 고졸의 부모도 없는 돼지국밥집 주인. 아들이 1년 동안 사귄 여자의 신상조사 결과였죠. 돈을 노리는 거야. 우리 집안을 보고 신분 상승하려는 게 분명해. 하지만 예비 며느리의 행동에 강민호 회장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4월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 낡은 골목길 한쪽, 파란 천막 아래 작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수아는 앞치마를 두르고 커다란 냄비 앞에 섰어요. 어제 저녁부터 담가둔 돼지뼈가 냄비 안에 가득했습니다. 가스밸브를 틀었어요. 파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죠. 최소 6시간은 푹 끓여야 제대로 된 국물이 나오거든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국밥집 안은 따뜻한 김으로 가득했어요. 골목 건너편 철물점 아저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또 왔네, 저 애가. 매일 새벽 4시에.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국밥집인데. 수아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냄비 뚜껑을 열고 국물 맛을 봤습니다. 6시 첫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택배기사 2명과 공사장 인부 3명이었어요. 수아가 국밥을 담아내왔습니다.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났어요. 지갑을 꺼내려는데 수아가 손을 저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쏠게요. 사장님, 어제도 공짜였잖아요. 괜찮아요. 다음에 여유 있으실 때 주세요. 손님들이 고맙다며 나갔어요. 점심시간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중년 남자 2명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장, 고아원 출신이래. 그래서 대학도 못 갔구나. 수아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국물을 떠서 그릇에 담기 시작했어요. 익숙했으니까요. 오후 3시 수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태윤 오빠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내년째였습니다. 태윤을 만난 지. 하지만 아직도 태윤의 아버지는 인정하지 않았죠. 같은 날 오후 태산그룹 본사 빌딩 78층 회장실. 강민호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벌써 1년째였습니다. 1년 전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올렸죠. 최수아 29살 돼지국밥집 운영. 고등학교 졸업. 고아원 출신. 강 회장이 보고서를 책상에 내리쳤어요. 그 뒤로 1년 늘 같은 얘기였습니다. 헤어져라. 싫다. 안 된다. 오늘도 회장실 문이 열리고 태윤이 들어왔습니다. 강 회장이 맞선 후보 명단을 밀어냈어요. 1년이다. 이제 끝내라. 여기서 골라. 저는 수아와 결혼합니다. 태윤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태산그룹 후계자가 국밥집 여자랑 결혼해? 미쳤어? 강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엄마랑 정략 결혼하셨죠? 4년 만에 이혼하시고 30년째 혼자 사시잖아요. 그게 성공한 겁니까? 닥쳐. 강 회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컵이 깨지고 커피가 쏟아졌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속았는지 너는 몰라. 돈 때문에 접근하는 것들. 내 엄마도 그랬어. 저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선택하겠습니다. 태윤이 돌아섰어요. 그 문 열고 나가면 끝이야. 다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문이 닫혔습니다. 쾅! 며칠 뒤 강 회장은 회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정밀한 씨 관련 연락이라고 하는데요. 강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밀한. 4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둔 이름이었어요.
연결해. 잠시 후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호 씨 되시죠? 저는 박혜진이라고 합니다. 미란이 친구예요.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어요. 강 회장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오늘 바로 가겠습니다. 작은 병원 장례식장. 영정사진 속 미라는 은은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40년 전 왜 미란이가 떠났는지 아세요? 거짓말이었어요. 선대 회장님이 미란이를 협박했어요. 곁에서 사라지면 3억 원을 주겠다. 안 사라지면 아버지 국밥집을 망하게 만들겠다고. 강 회장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미란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겁니다. 혜진이 편지를 건넸어요.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호 씨께 40년 전 제가 한 말들 모두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 언젠가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당신은 꼭 누군가의 사랑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란. 강 회장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며칠 전 자신이 아들에게 했던 말들이 40년 전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말과 똑같다는 것을. 미란아, 약속할게. 무조건 반대하지 않을게. 하지만 확인은 필요해. 내가 직접 살펴봐야겠어. 다음 날 강 회장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낡은 작업복 때 낀 바지, 구멍난 운동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얼굴에 먼지를 묻혔어요. 거울 속에 노숙자가 서 있었습니다. 완벽해. 다음 날 아침 강 회장은 대저택 후문으로 빠져나와 택시를 잡았어요. 마포구 골목길이요. 눈앞에 작은 골목이 보였어요. 파란색 천막의 국밥집이 있었습니다. 수안의 돼지국밥. 40년 전 미란이 일하던 국밥집이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파란 천막. 강 회장은 천천히 국밥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큰 냄비 앞에서 국물을 젓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수아였어요. 강 회장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그녀의 미소였어요. 환하고 따뜻한 미소. 40년 전 미란의 미소와 닮아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주변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뭐야? 노숙자 아니야? 수아가 메뉴판을 들고 다가왔어요. 뭐 드시겠어요? 수아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밝았습니다. 경멸이나 불쾌함이 없었어요. 국밥 하나요. 강 회장이 주머니를 뒤적이며 1,000원짜리 지폐와 동전을 꺼냈습니다. 저 2,000원밖에 없는데.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2,000원만 주세요. 국밥이 5,000원인데 오늘은 할인하는 날이에요. 벽에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수아가 그 자리에서 지어낸 거였죠. 잠시 후 수아가 국밥을 가져왔어요. 강 회장은 국물을 한 입 마셨습니다. 40년 전 미란이 만들어주던 국밥과 비슷한 맛이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 회장은 매일 국밥집을 찾았어요. 할머니 손님에게는 국물을 많이 주고 외상 갚으러 온 아저씨에게는 천천히 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옆 테이블 할머니가 강 회장에게 작게 말했어요. 저 사장님이 4년째 택배기사들한테 무료로 밥을 줘요. 주 5일 하루도 안 빠지고요. 강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4년이면 1,000일 넘게 무료로 밥을 준 거였어요. 그때 국밥집 밖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단골 할머니 손자가 쓰러져 있었어요.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수아가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달려갔습니다. 119 불러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119 오려면 10분이에요. 병원이 더 가까워요. 수아가 아이를 업었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어요. 사장님, 국밥집은요? 손님이 소리쳤습니다. 수아가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지금은 장사보다 생명이 우선이에요. 그 순간 강 회장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40년 전 미란이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강 회장은 전봇대를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이게 우연일까? 수아가 아이를 업고 골목을 뛰쳐나갔습니다. 할머니가 울면서 뒤따라갔어요.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란아,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 흔들리던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 회장은 계속 국밥집을 찾았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아는 강 회장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다만 친절하게 대했죠. 어느 날 강 회장이 국밥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젊은 남자 2명이 앉았습니다. 여기 국밥 맛있다며? 고아원 출신이 만들었다는데. 그래도 먹을 만하네. 값도 싸고. 수아가 그릇을 가져오다 걸음을 멈췄어요.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나갔어요. 수아가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 힘들지 않으세요? 수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요? 사람들 말이요. 고아원 출신이라고. 수아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저를 진짜로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진짜로 알아주는 사람들? 네. 매일 오시는 할머니들, 택배기사 아저씨들. 그리고 수아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 회장은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수아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진짜로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던 그 미소. 강 회장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최수아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 없어? 그만둬. 네. 회장님? 더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전화를 끊고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란아, 내가 옳았어. 돈이 아니라 사람을 봐야 하는 거였어. 그런데 다음 날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국밥집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수아의 얼굴에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눈가에 멍도 있었어요. 강 회장은 구석자리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오후 2시쯤 국밥집 천막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박철민이었어요. 50대 중반, 비싼 가죽 재킷에 금목걸이를 한 남자. 험상궂은 부하 2명이 옆에 붙어 다녔습니다. 최수아, 자릿세 석 달 밀렸지?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장님, 다음 주까지 꼭 갚을게요. 다음 주? 그 소리 석 달째 듣는데? 박철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아원 출신이 뭘 한다고 장사를 해. 박철민이 수아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어요. 일주일 줄게. 돈이든 뭐든 알아서 해. 박철민이 부하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강 회장은 골목 어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저 자식. 다음 날 아침 수아가 국밥집에 도착해서 천막을 열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려고 밸브를 돌렸어요. 쉿.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물통도 비어 있었어요. 가스도 물도 없으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했죠. 옆 국밥집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가스 나갔어요? 아니, 우린 잘 되는데. 결국 시작했구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괴롭힘은 계속되었어요. 어느 날 아침엔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또 다른 날엔 구청 위생과가 허위 신고로 나왔습니다. 강 회장은 골목 어귀에서 모든 걸 지켜봤어요.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날 저녁 강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철민이라는 사람 알아봐. 이 골목 관리하는 조직 보스야. 네, 회장님. 그리고 이 골목 상권 주인 찾아봐. 얼마에 팔 수 있는지. 회장님 무슨. 묻지 말고 해. 이틀 뒤 비서실장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박철민이 이 골목 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40억 정도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당장 협상 들어가. 오늘 안에 끝내. 네, 회장님. 그날 밤이었습니다. 쾅! 천막이 열렸습니다. 박철민이었어요. 이번에는 부하 5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든 놈들이었어요. 최수아, 일주일 줬지. 돈 준비했어?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아직 이틀 남았어요. 시끄러워. 박철민이 수아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수아가 비틀거렸어요. 다 부숴. 국밥집이고 뭐고 다 부셔버려. 부하들이 냄비를 엎고 의자를 부쉈습니다. 가스레인지가 넘어지고 재료들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한 놈이 천막에 걸린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수아의 부모님 사진이었어요. 안 돼요. 수아가 달려가려 했지만 박철민이 발로 수아의 등을 밟았습니다. 부하가 액자를 바닥에 내리쳤어요. 와장창. 엄마 아빠. 부하가 깨진 액자 위를 밟았습니다. 사진이 구겨지고 찢어졌어요. 골목 구석에서 강 회장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부하들에게 붙잡힌 채로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온몸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박철민이 마지막으로 수아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쾅! 수아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내일 아침까지 나가. 안 나가면 너도 이 꼴 난다. 박철민이 수아 얼굴 옆에 침을 뱉고 나갔습니다. 텅 빈 국밥집, 부서진 의자, 깨진 냄비, 흩어진 재료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수아. 수아가 기어가서 찢어진 사진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엄마 아빠, 미안해. 강 회장은 조용히 골목을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약 어떻게 됐어? 회장님, 박철민이 40억에 동의했습니다. 당장 오늘 밤 12시 전까지 계약 끝내. 못하면 너 해고야. 네, 회장님. 강 회장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미란아, 이번엔 내가 잘 지킬게. 내가 못했던 것을 내가 해낼게. 그날 밤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아가 부서진 국밥집 앞에 섰습니다. 찢어진 천막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때 단골 할머니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에요? 수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멈췄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박철민 씨 되시죠? 박철민이 나왔어요. 태산그룹 법무팀입니다. 이 골목 상권 어젯밤 태산그룹에서 매입했습니다. 40억이요. 뭐? 박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전달드립니다. 민사소송장입니다. 노점상 신명에 대한 불법 갈취, 협박, 폭행 혐의. 형사 고소장도 접수 완료했습니다. 박철민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게 뭔 일이야?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67살이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박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내가. 그래. 태산그룹이 내 회사야. 강민호 회장이었습니다. 내 상권이니까. 정확히는 내 며느리 상권이지. 박철민이 수아를 봤어요. 수아도 멍하니 강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밥집 여자가 내 아들 약혼녀야. 강 회장이 박철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제 내가 한 짓 다 봤어. 내가 저기 구석에 잡혀 있었거든. 그 거지 노인이 나야. 박철민의 눈이 커졌어요. 내 며느리 머리채 잡고 뺨 때리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발로 밟고 부모님 사진 밟는 거 다 봤어. 강 회장이 박철민의 목을 잡았어요. CCTV 영상 다 확보했어. 형사 고소 접수 완료. 징역 10년은 쉽게 나오겠더라. 박철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회장님 제발. 무릎 꿇어. 내 며느리한테. 박철민의 다리가 꺾였습니다. 털썩?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철민이 바닥에 이마를 박았어요. 쿵. 강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소 취하 여부는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골목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저는 취하 안 해요. 끝까지 갈 거예요. 저도요. 피해자들이 하나씩 대답했어요. 박철민은 고개를 푹 숙이고 도망쳤습니다.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아가 멍하니 서 있었어요. 회장님이, 그 어르신이. 그때 문이 열리고 태윤이 달려왔어요. 수아야. 오빠? 태윤이 울고 있는 수아와 부서진 국밥집을 봤어요. 아버지, 무슨 일 있었어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은. 강 회장이 수아의 손을 잡았어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강 회장이 수아 앞에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태윤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아버님, 이러시면 안 돼요. 수아가 황급히 강 회장을 일으켰어요. 강 회장이 수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며칠 전부터 이 골목에 왔단다. 낡은 옷 입고 거지 행색으로. 너를 시험하려고 왔지. 내가 내 아들 돈을 보고 접근한 건지 확인하려고.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다 봤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 없는 노인한테 할인해 주던 모습. 4년째 매일 택배 기사들한테 무료로 밥 나눠주던 모습. 쓰러진 아이 업고 병원으로 뛰어가던 모습. 강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지금은 장사보다 생명이 우선이라고 외치던 모습. 그 말이 내 첫사랑이 했던 말과 똑같았어.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 듣고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니. 나는 너를 의심했지. 보고서 몇 장만 보고 너를 판단했어. 국밥집 주인이라고, 돈이 없다고, 학력이 낮다고. 강 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똑같이 하고 있었지. 태윤이 물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40년 전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국밥집 딸이었어. 할아버지가 반대했지. 강 회장이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며칠 전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 장례식에서 이 편지를 받았지. 강 회장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유언이었어. 강 회장이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그 편지 읽고 깨달았다. 내가 너한테 한 짓이 40년 전 할아버지가 나한테 한 짓과 똑같다는 걸. 강 회장이 다시 허리를 숙였어요. 미안합니다, 최수아 씨. 그리고 고맙습니다.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줘서. 강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반대했다. 하지만 내가 나보다 어른이었다.
강 회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 골목 상권 등기부등본. 어젯밤에 40억 주고 샀어. 이제 박철민은 못 와. 상권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강 회장이 봉투를 수아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선물이 아니야. 사과란다. 내가 너를 의심한 것에 대한. 아버님.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냥 오빠를 사랑할 뿐이에요. 바로 그 마음 때문에 주는 거야. 강 회장이 웃었습니다. 너는 40억짜리 상권보다 내 아들이 더 소중하다고 했어. 그게 진짜 사랑이지. 태윤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미안하다, 태윤아. 아빠가 많이 늦었지.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수아도 다가왔어요. 아버님,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강 회장이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지켜줄게. 미란이가 못 지켜줬던 사랑을 이번엔 내가 지킬게. 세 사람이 함께 울었습니다. 작은 골목 국밥집 앞에서 오랜 오해가 풀리고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국밥집은 달라졌어요. 천막이 새로 씌워지고 간판도 예쁘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그대로였어요. 여전히 5천 원이었죠. 강 회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택배기사들에게 국밥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회장은 무슨, 여기선 그냥 수아 시아버지야. 수아가 강 회장 옆에서 국물을 저으며 웃었어요. 태윤도 와서 돕고 있었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3대가 함께 장사하시네요. 네, 할머니. 행복해요. 수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6달 뒤 가을이었습니다. 국밥집 앞 작은 공터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객은 단골 할머니들, 이웃 주민들, 택배기사들, 공사장 인부들이었습니다. 화려한 호텔이 아니라 골목길이었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따뜻했어요. 강 회장이 수아의 손을 태윤에게 건넸습니다. 잘 부탁한다, 아들아. 네, 아버지. 태윤과 수아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1년 뒤 병원 분만실 앞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태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름 지어주실래요? 강 회장이 잠시 생각했어요. 민호의 민, 미란의 란. 강 회장이 아기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미란아, 이번엔 내가 잘 지켰어. 내가 지키지 못했던 사랑을 내가 지켜냈어.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봄날이 돌아왔습니다. 국밥집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수아가 아기를 업고 국물을 젓고 태윤이 손님을 받고 강 회장이 할머니들에게 국밥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3대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작은 국밥집에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 넘쳐 흘렀습니다. 강 회장이 하늘을 바라봤어요. 미란아, 고마워. 내 덕분에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어. 학력이 아니라 마음이었어. 강 회장이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수아가 환하게 웃으며 국밥을 담고 있었어요. 저 미소가 미란의 미소와 똑같아. 강 회장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늘도 수아네 돼지국밥은 문을 열었어요. 사랑과 나눔이 가득한 작은 국밥집. 그곳에서 3대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건 돈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이제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파란 천막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수아네 돼지국밥. 그 간판 아래서 오늘도 따뜻한 국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